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정 맡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지금 폭염, 지금 장마를 넘어서 우기의 시점인데 우리 교육계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공동 주최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공동연대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 5세 조기 입학은 단순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제 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 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학교 제도 개편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질서, 관습, 전통 이런 것을 기초로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학교 교육 운영 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교육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교육계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 의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발제해 주실 토론자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님, 박사님이십니다. 예, 잠시 인사드릴까요? 자, 오늘은 토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권정윤 교수님 토론 가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님,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옥희 정책위원님, 예,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다솜 국공립 유치원 교사노조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이 인사 말씀해 주셨듯이 고효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발제해 주실 분은 20분 정도만 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자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5분씩만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플로어에서 많이 지금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제와 토론자님들이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분 정도 우리 박창현 박사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서 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저를 발제를 요청하신 부분은 아까 전에 유기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개발원 연구도 있지만 2021년도에 저희가 유아 무상 의무 교육의 쟁점과 과제에서 요 학제 개편에 대한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가 가장 최신에 있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요. 초당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 유보통합이라든지 학제 개편 등등 유아교육 저희 연구소의 미래교육 연구팀장으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유아교육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의제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좋은 정책들이 교육 의제화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동안 많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화되었고요. 또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유초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국정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7월 29일 날 그 교육부가 대통령께 새 정부 교육부 업무 계획을 했을 때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그다음에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슬로건을 가지고 특히 이제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을 확대하시고 또 유보 통합, 학제 개편, 기초학력 보장의 정책을 추진한다.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유보 통합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잘 기술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0-2세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 통합 0-5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는 유보 통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를 보고 정말 너무 놀라서 사실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학제 개편에서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내용이 들었었는데 이 내용은 인수위나 국정과제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런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에 이걸 올리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학제 개편 또 얘기해야 되나 유아교육자들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학제 개편 얘기 나옵니다. 특히 만 5세 초등 보내자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반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제 개편은 사실 국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의 특징, 적합한 교육 여러 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없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학제 개편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논리, 유아 발달 단계나 유아 교육자의 시각이라든지 아이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또 2000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를 초등에 보내서 경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또 만 5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유아 교육자 보육자들이 또 긴장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작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되었고 이미 유보 통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감된 그래서 끝난 논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 5세 대상 학제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보고서에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46페이지, 47페이지 정리한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00년 이후에 학제 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논리는 조기 사회 진출이나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은 취약 연령 1년을 앞당겨서 조기 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논리는 인과관계의 오류다 이렇게 저희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취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 상황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바로 취약 연령의 문제랑 학제의 문제랑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연구 논문도 없고요. 그래서 교육 경제적인 현상을 교육의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것을 그렇게 해결했을 때는 실제로 교육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요. 또 경제적인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원인을 인과관계에 놓게 되면은 실제로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교육의 정당성, 우리나라의 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학제의 역사로 봤을 땐 예전에 똑같은 학제인데도 청년 취업의 문제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제 상황의 문제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로 풀어야지 학제의 문제로 자꾸만 풀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약 연령을 하향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 지금 정부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경제적인 부분과 교육비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초중 등의 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공교육 격차의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인데 초등을 일찍 보낸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주장이 그동안 매번 이번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발달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숙하기 때문에 만 5세 초등 취약을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사실 OECD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왜 만 6세 초등을 보내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아가 조숙하다라는 것과 학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고 또 영유아의 발달 차이는 사실 취약전 아이 영유아들에게 초등학교 그 학령기로의 전이는 굉장히 큰 발달적 과업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도 그동안 뇌과학자, 교육학자, 그다음에 유아교육자들의 연구 근거에 따라서 전조작기의 유아들이 천천히 초등으로 진입하도록 트랜지션을 하도록 돕고 있고요. 그래서 유초연계론 학교 준비도 이런 교육적 개념들이 논의됐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유초연계를 제대로 하자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과제랑도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69년도부터 유아교육은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은 만 3세와 5세에
발달과 학습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발달적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많냐, 기자님들이 만 5세랑 만 6세의 발달의 차이가 뭐냐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에 보면은 만 5세는 유아의 요구와 흥미, 개인차를 고려하면서 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유아학교에서 우리가 만 5세 읽고 쓰고 세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배우고 싶은 의지를 길러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유 속에서 놀이를 통해 학습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발달에 맞는 교육이고, 이러한 발달적인 이정표, 그리고 인간의 교육에 대한 구성틀, 이에 따른 아비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지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이 단편적인 이벤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아교육을 빠르게 초등 공교육에 편입시켜서 출발선 평등을 하겠다. 그래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그렇게 하고 또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논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취학 연령 하향화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편입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유아교육은 이미 공교육인데 왜 자꾸 공교육에 편입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요, 유아학교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유아교육이고, 또 그리고 유아교육법 24조에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상이 아니지만 지금 완전 무상까지 가려고 이번 지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진일보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누리과정을 통해서 3, 5세 지방재정교부금 거의 7조 이상을 재정 지원하면서 이렇게 OECD 선진국만큼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공교육과 공보육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공교육으로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부가 해왔었던 국가 책임을 했었던 정책들에 대한 거를 다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의들은 어땠었냐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유보 통합을 하고 유보 일원화를 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우리가 중학교처럼 완전 무상을 5년 안에 제대로 해보고 결국에 의무교육까지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4, 5세 의무교육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을 요청하기 위해서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만 5세 초등취학은 굉장히 지금의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과제에도 서로 다 맞지 않는 그 오류가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의무교육을 만 5세 하고 싶다면은 오히려 유아교육, 유치원, 유아학교 시스템에다가 잠정적으로 만 5세, 4세, 3세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만 5세 초등취학보다 3배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유보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시작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 무상을 먼저 할 것인지, 의무교육을 먼저 할 것인지, 연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아이한테 적합할 것인지의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만 5세 초등취학으로 모든 스텝이 꼬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논의도 다 이 이슈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만 6세 유지가 예를 들어서 입직 경쟁 심화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지만 OECD 선진국이 대부분 만 6세 초등 입학을 하는데, 이런 국가들이 입직 경쟁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 6세 초등학교를 보내는 곳이 많고 오히려 굉장히 행복한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는 만 7세에 초등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도요. 교육부로 유보 통합을 해서 평생교육 시스템 내에서 유보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고, 7세부터 의무교육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모들과 정당과 그다음에 노조가 수많은 논의 끝에 진행돼서 결국에는 초등을 1년 늦게 민주적 결정을 한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쭉 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 있고요. 49페이지 시간의 한계상 50페이지를 보시면은
만옷의 초등 취약 논리는 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만옷의 초등 취약이 나오고 나서 맘카페가 들썩이는데요. 맘카페를 보면은 오늘 많은 토론자들이 이야기해 주실 거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실 거지만 저희가 50페이지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2009년도 이후로 9,700명에서 그 조기 입학자가 입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사실 9,700명에서 2020년대는 521명 정도로 줄었고 사실 유해아동도 줄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연령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질이 그 사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OECD 선진국들도 지금 52페이지에 보시면 보편적인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완전 취약 90% 이상의 확대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무교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3호세는 이미 공교육 시스템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유치원은 유아 학교 시스템에서 하고 있고 ECC의 OECD의 공적 재정 지출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 누리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유아수 비용의 지원에 대한 혜택이 늘었고 부모들의 만족도가 증가했고 생애 초기의 출발 평등성을 보장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의 역량을 강화했고 교원의 자격 향상과 처우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국가 수준의 표준과 교육과정이 있고요.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유학의 표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 5세 초등 취약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만 5세가 유아 학교의 시스템, 영유학교의 시스템에서 의무교육을 하면 어떠냐를 물은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만 5세 초등을 전제하고 물어보지 않았고요. 혹시 이런 의무교육의 논리가 만 5세를 혹시 초등에 보내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6세 그 초등에 어떻게 쏠리는 것이 아니냐 다 걱정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 5세에 유아 학교 시스템 내에서 기간 학제화를 하고 의무교육에서 찬성한다는 부분이 유아교육계에서는 거의 적극적으로 대다수 강한 찬성을 보여주셨고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상이나 유보 연령별 이원화가 선행되어야 되고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았고요. 다만 재정학계나 초중등 학계에서는 의무교육을 아직 하는 건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 5세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논리를 보신다면 의무교육은 왜냐하면 강제성이 있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등에 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58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육계에서도 대부분 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유보통합이 전제한다면 찬성을 하시는 거였고요. 반대 이유는 학부모 선택권 침해랑 학교화가 돼서 선행학습이 빨라져서 사교육 시장이 우려됐다. 이거는 이미 작년에 다 논의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페이지에 그렇다면 사태 해결 방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안드리고요. 사실 지금 여러 단체들이 범국민연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도 아직 있고요. 또 무상교육을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교육을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자로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충분히 더 천천히 논의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해서 정말 성숙하게 우리가 만 5세 그리고 유아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국가교육 체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정책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하기보다는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은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한 논의를 또 하기보다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논의를 통해서 체제 개편을
하고 유아교육과 초등의 유연한 연계 등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을 유능하게 실행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만 5세 초등 입학에 찬성할 지금 유아교육자 보육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 5세를 초등부내고 0~4세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논의할 유아교육자 보육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원하는 유보통합도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세 이 초등 취약의 문제를 지금 일단은 철회를 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여러 가지 산재된 것들을 논의하여야만 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과 교원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정과제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 5세 초등 취약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의무교육을 만 5세 하고 싶으시다면 만 5세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우회하시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공언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그리고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정책 목표 정말 동의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 5세를 의무교육을 한다면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면 만 5세를 해야 될지 만 4세를 고민해야 될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무교육 시스템이 맞을지, 무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더 충분히 논의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보통합 정책은 진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유보 통합 정책도 상향 평준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시도교육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전면 무상교육과 연결해서 나아가 시스템이 정비되면 정말로 5년, 6년 이후에 의무교육까지 고민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체제 개편의 장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능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 높은 교육과 돌봄, 그리고 교육 불평등의 문제 해결, 그리고 교육 개혁을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만 5세 대상으로 하는 학제 개편 안에서 반드시 당사자인 유아의 발달, 학습 수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유아 발달과 학습에서 알맞은 더 나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보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 학교 공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는 건 먼저, 그래서 체제 개편을 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3, 5세 유아 교육을 반석에 세운다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시는 교육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만 5세 초등 취약보다 3배의 더 큰 효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분 내에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박창현 박사님께서 이제 교육부가 이 만 5세 조기 입학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를 제안을 했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 아주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신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들에 의해서 유아교육,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쟁점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이 의제 갖고 제도 변화 갖고 논의하는 자체가 좀 무겁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우리 토론자 권정윤 교수님부터 5분 정도 제가 토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권정윤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절타적인 정당성 없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5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포인트 준비한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심각한 교육 경쟁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학원을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 걱정은 하지 않고 아이에게 사교육에 완전히 올인해서 가고 있는
그런 광란에 어떻게 보면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만 5세 초등취약 학제 개편안은 심각한 이 교육경쟁 문화 속으로 아이들을 1년 더 빨리 앞당겨서 들어가게 하자는 어른들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자들은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 5세의 학습권과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부르짖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 5세 초등취약 학제 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차가 잘못된 정책안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의 보고가 너무나 빨리 진행이 돼서 논의 없이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 5세 이하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 5세는 이미 유아 공교육 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왜 갑자기 자라고 있는 만 5세를 떼다가 갑자기 초등에다 주면서 공교육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건 논리가 서지 않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저출산 극복과 경제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만 5세는 아직 유아기를 충분히 즐기고 뛰어놀아야 하는 유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조기 취약시킨다면은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더 많이 양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 5세 초등취약 학제 개편안은 학부모에게 고통 경감이 아니라 가중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 학제 개편안이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19를 경험해 오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또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모든 것이 셧다운 됐을 때 긴급 보육과 교육으로 아이들을 기관에 와서 돌볼 수 있게 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에 갔던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차라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부러워하는 그런 학부모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려 없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낸다면 돌봄 정책은 어떻게 될지 물보듯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만 5세 초등취약은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 요인과 경력 단절 요인, 사교육비 과중 요인이 될 것으로 저출산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본 개편안은 글로벌화에도 역행하고 이미 부모들이 선택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박창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 5세 이하 OECD 중에서 만 5세 이하 입학은 하고 있는 나라는 4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말타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밖에 없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OECD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통계 서비스 2021년 작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조기 입학 아동의 수가 작년에 537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취약 유예 아동의 수는 737명입니다. 즉 학부모는 학교를 좀 더 천천히 보내서 각자 개별 아이의 발달의 그 수준과 그다음에 아이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부모가 선택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만 5세를 의무교육화 시키겠다는 건 초등으로 의무교육화 시키겠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역발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을 강요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이끄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첫 번째 교육 정책으로 내놓은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안은 결국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만 5세 초등 취약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회하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본 개편안을 철회하여 진정한 국민 속의 정부로 거듭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정윤 교수님께서는 이 토론 원고 제목에 그대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없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고 근거를 토론 원고에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힘들어하시는 우리 정지현 우리 영유아 학부모님 이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토론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지현입니다.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들 또 이런 여러 사석에서 나누는 이야기들만 살펴봐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에 아무도 찬성하는 부모들이 없고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초포자, 7세 경단녀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서너 살에 놀게 두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후회된다. 네. 그나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 공부 부담 없이 여유 있게 놀 수 있는 시기인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국가가 빼앗아 가는 거냐. 그렇지 않아도 느린 아이인데 초포자가 될까 봐 걱정된다. 이제는 8세 경단녀가 아니라 7세 경단녀가 나오게 생겼다. 8살에 입학하면 휴직하려고 재정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집은 이제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문제를 당면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장관이 발표한 만 5세 초등 입학의 목적과 정책 실행 시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는 목적과 결과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8살 아이들도 유치원 어린이집과는 확연히 다른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데 과연 7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정책을 안착시키는 4년 동안 15개월을 묶어서 입학시킨다는 방식에 있어서 당장 4년 동안 과연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저는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4년에 걸쳐서 15개월로 묶어서 아이들을 입학시켰을 때 과연 학급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한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수많은 언론들이 여러 가지 장관의 발표들, 그 내용들의 근거를 찾느라고 팩트체크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반에 만 5세 아이들이 4명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것은 단지 평균일 뿐이고요. 문제는 수도권의 감일 학급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도 수도권의 감일 학급인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한 반에 30명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 5세 아이들이 더해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 역시 오랫동안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학급의 유아 수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실내 교육 활동과 체험학습 운영이 어렵다. 그 어려움의 주 원인은 개별화 교육과 또 개별적인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해주기 어렵다는 뜻인 거죠. 또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 감염병 확산, 또 대응에 대한 어려움, 또 유아 간의 갈등과 학부모 민원의 증가, 이런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원들은 어느 조사에 따르면 만 5세의 경우에는 16명이 적정하다고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이 16명이 적정하다고 제시를 하는데 이 만 5세 아이들과 만 6세 아이들을 30명 가까이 또는 30명 이상 묶어서 한 반을 묶어서 수업을 할 때 과연 한 교사가 이 아이들을 게다가 발달 단계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학업을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또 장관이 말하는 국가교육 책임인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 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영유아 아이들의 사교육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들은 10명 중에 8명이 유아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만 2세의 아동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사교육이 한글, 독서, 논술 이런 국어 사교육이었고요. 예체능 다음으로 영어,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입시 경쟁의 불안 속에서 초등학교 입학 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강북구 의원실과 함께 2020년도에 저희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소속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응답하신 의사들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였고요. 그 다음 학습에서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낮은 학습 효과, 창의력 저하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사실은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더 높아지고 창의력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지교육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 증상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짜증, 분노, 공격성 등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온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는 조기 인지 교육을 왜 필요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요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열된 입시 경쟁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비전은 내놓지 못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만 5세 학생들을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부모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설명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정말 당면한 이 산적한 문제들을 더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조기 인지 교육을 더 부추기겠다고 하는 이번 정책이 당장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순애 장관은 보완 대책을 계속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8시까지 돌봄을 강화하겠다. 4년이 아니라 12년에 걸쳐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초저출산 사회에서 부모들은 단지 오랜 시간 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달 단계에 맞게 내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아이들을 자해와 자살 또 극심한 학업 고통으로 내모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대책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영유아 시기를 지켜줄 수 있도록 교육부는 이 정부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 5세의 초등입학 정책으로는 교육 격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인 이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지현 우리 학부모님을 대표로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쳐도 7분 정도 여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초포자라는 새로운 단어, 또 7세 경단녀 새로운 단어를 또 이제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영유아 발달 단계가 있듯이 학부모도 발달 단계가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불안 단계에서 걱정 단계에서 다시 불안 단계. 이게 뭐냐면 영유아 단계는 이미 불안하고 걱정하다가 대학 입시 때 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 불안 단계를 지금 건드린 그런 의제 때문에 전 교육계가 지금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옥희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님 토론 5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무엇을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옥희입니다. 이 교육 정책은 지금
다른 교육정책, 어느 교육정책보다도 학생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정책입니다. 이미 강북구 의원실의 설문은 지금 4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의 촛불집회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전문성에 근거한 교육 정책입니까?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거한 건데 이게 학생의 삶과 성장을 결정하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그 경제적 가치에만 맞추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너무 좀 화가 날 정도이고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5세 입학하는 나라 중에서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5세 입학이긴 하지만 사실상 5, 6세의 교육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실상 초등교육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선택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교육 현장에 기반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 정책입니까? 이거 교육 주체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그리고 실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실제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까? 과밀학급, 지역별 역차별 문제, 교사 수급 문제 이런 물리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 환경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례로 초등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교사가 가지는 교육 전문성 그것은 초등학년기의 아이들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유아교육교사가 가진 전문성과는 다릅니다. 유아교육교사가 가진 유아교사들은 수년간에 걸쳐온 그런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초등교사가 단번에 가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학생의 삶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교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의 삶,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 전체의 삶에 문제를 미치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 던집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고려해 보았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입시, 취업,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말했듯이 산업인력 개발 문제 아니라는 것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입시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사실상 교육의 목표, 본질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통한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거 아마 마음속으로 다 동의하실 겁니다.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고민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아들은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특히나 개인적인 발달 단계도 다르지만 개인 내의 그 발달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로 그 교실의 인지적 학습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절차의 정당성을 넘어서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까? 그런 교육 정책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2009년에 9,707명 찍었던 거 그 외에는 계속 줄어져 왔습니다. 지금 500명대인데요. 왜 그런지 그 결과를 돌아보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삶, 그 조기 입학을 했던 아이들의 삶, 그리고 그걸 경험한 학부모들의 삶, 그 삶의 궤적 연구해 보았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다 부정적인 영향 미쳤다는 거 그 교육학계에서 유아교육학계에서 다 연구한 것들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교육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이 진정 맞습니까?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목표로 하는 방향과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한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호응하지 않습니다. 교육 격차가 뭘까요? 아동들이 속한 사회적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회의 여건이 달라서요. 그런데 이것을 취약 연령 하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방향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으로 더 매달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유아교육의 무상 교육 확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더 내실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엉뚱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코 산업 인력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요. 지금 당장 학습하지 않을 권리, 놀지 않을 권리까지 때로는 우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 반드시 제고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희 정책위원님 정확하게 시간 5분 맞춰 감사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조기 입학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다솜 국공립유치원 교사 노조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 연맹 산하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다솜입니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이 발표 직후부터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거 알고 계시죠?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국민의 요구에 맞춘 정책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정책, 오히려 많은 국민의 반대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책이 출발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책은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이 정책이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가? 만 5세 초등 취학은 아이들 발달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 발달이 빨라져서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취학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교육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과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만 5세도 본인의 흥미가 있는 활동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고 놀이를 통해 배움을 찾아내기도 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에게 배움의 동기는 흥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적이거나 흥미가 없는 활동은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교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교과서를 바라보면서 40분 동안 앉아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흥미가 동기인 놀이를 통해 배워나가야 될 시기에 본격적으로 앉아서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 결국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더 일찍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 놀 권리, 나아가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교육 수요자를 우선하겠다던 교육부의 발언과 전면 배치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에 관해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황당하게도 교육청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추진 발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책 발표 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숙고했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사후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역시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공급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이 정책은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는 정책일까요? 교육 주체가 중심이 아니라면 다른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결국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 취학으로 학제가 13학년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2학년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언론에서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학제 개편을 통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입직 연령이 빨라지는 것이 진짜 이 정책의 의도는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직 연령을 낮춰서 노동인구를 늘리자는 계산, 그런 계산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책의 결과는 그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정책은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돌봄 공백입니다. 발달 부적합하다는 문제 외에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인데요. 어린 연령일수록 돌봄 수요가 많지만 돌봄을 맡기기가 어려워서 1학년이 되고 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휴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서 돌봄 교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사교육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일찍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정돌봄도 돌봄 교실 이용도 어렵다면 사교육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돌아올 때까지 돌봄 교실에 있거나 퇴근 시간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해야 되는 아이들, 지금 1학년 아이들에게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학년 더 어린 만 5세 아이들이 1년 일찍 더 겪게 되었을 때의 고통을 교육부가 과연 헤아려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교나 돌봄 현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고 폭증할 돌봄 수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만 잔뜩 발생시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교육 증가에 따른 각종 부작용입니다. 교육부는 이 정책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취업률은 90%를 상회하고 양육자의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국공립 유치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5세 초등 취약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의무교육 혜택은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교육 경쟁이 심화하는데요. 만 5세 초등 취약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교육 경쟁에 내던져져야 하는 시기가 1년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은 이런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말한 교육 격차 해소와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랑 다르게 오히려 더 일찍부터 사회적 계층, 약자 계층과의 격차를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건 공교육 강화의 껍데기를 쓰고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하면서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정말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방안을 생각했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 체제를 의무교육 체제로 바꿔나가면서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는 어릴 때 양질의 교육을 시작하는 게 아동의 발달에 유익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시작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제도개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학교교육 이전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무교육 연령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설명하는 대로 출발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의무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체제 연한을 늘리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유아교육 체제도 국가 책임의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부가 설명한 정책 기조에 더 맞다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제시한 이 정책은 유아교육 체제를 의무교육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작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유아교육 체제를 외면하고 있는 반쪽짜리 개편안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교육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교육단체뿐만 아니고 수많은 학부모단체, 일반 국민에게도 전혀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정말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교육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실현할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했던 대통령도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대통령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다 선생님은 현장에 계셔서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 좀 길어졌는데요. 아마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만 5세 초등 취약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고 아마 발제자부터 지금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의제에 대한 이 불합리성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사든 학부모든 여러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토론이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이 정책 이 담당자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계시는 고효선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격차 해소 정책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부 장관의 발표 이후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 반대의 여론이 높습니다. 이렇듯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는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발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발제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제도가 있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 50쪽의 표와 같이 조기 입학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유예 및 과령 아동은 조기 입학자에 비해 오히려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유소년기를 보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성인으로 차근차근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조기 취학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발제자께서 발제문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5세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고 이 수치만 봐도 이미 유아교육은 공교육 체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기관이 각자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고 또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5세 유아의 수용, 교육과정, 국가지원금 등은 동일하지만 운영시간이라든지 학급당 유아수 기준, 수업일수, 투입 인력, 교사 자격, 지도감독 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관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학부모 부담 비용도 달라서 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실제하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그리고 이미 공교육 체제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 또 재원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이 상황에서 조기에 교육의 국가 책임제를 완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학제를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선진지 견학을 올 만큼 교육과정, 환경, 교사 등에서 훌륭한 유아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유아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무리하게 학제를 조정하여 맞지 않는 옷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입히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만 5세 조기 취학을 제외하고도 정책의 방향성을 완성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중대한 교육 정책을 유초등 교육을 소관하고 또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전혀 협의 없이 내놓았다는 것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근본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내놓으시는 많은 의견들을 들으면서 유아교육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2021년 11월에 유아 의무 교육 시행 방안과 유아교육 국가 책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사태 해결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제안한 바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3, 5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초등학교 조기 입학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학계, 유아교육 현장의 교원들, 각종 단체들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아를 중심에 놓고 출발선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성장에는 발달에 따른 과업이 있고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성장에 악영향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유아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후 초등교육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여유롭고 충분한 유아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유아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아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지금 발표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교육청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사이래로 이런 식으로 이 탑다운 방식의 의제가 현장을 얼마큼 힘들게 하는지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적 혁신 정책관으로 계신 장홍재 정책관님, 교육부의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발제부 토론까지 또 좀 이따 이제 프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우리 토론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장홍재라고 합니다. 모두의 의원님들 축사 주시면서 오늘 토론의 의견들 교육부가 조금 경청하고 적극 의견 수렴하시라는 말씀 좀 새겨 듣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오늘 참석하신 많은 단체 관계분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분과 또 토론해 주신 우리 여러 전문가 단체 관련 분들 말씀해 주셨던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 5세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업이나 정서적 심리적 문제점, 또 조기교육의 부작용과 사교육 관련 내용들, 그리고 입학했을 때의 학교 시설이나 여러 교원 수급이라든지 다양한 우려되는 사항들, 과밀학급 문제들, 그리고 실제 만 5세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이나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선결 과제들, 뭐 돌봄이라든지 각종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도록 초등학교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저희 조금 정책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이번 국가교육 책임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문제로 제기해 주셨던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 시도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여러 또 선생님들 관련 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또 문제도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발제문 사실은 뭐 좀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발제문 45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국가가 교육 책임을 유아와 초등 부분의 국가가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동일한 좀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유보 통합이라든지 초등 전일제라든지 그런 고민 연장선상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한다는 부분이 하나의 그 안건으로 조금 업무보고 때 제안이 되었고요. 근데 업무보고 때 저희가 했던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이런 문제의식과 국가교육 책임제의 큰 틀 내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제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후에 마치 2005년부터 4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은 뭐 저희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좀 소홀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저희가 그렇게 확정된 정책을 발표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분명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 아젠다나 의제를 조금 사회적 논의에 이를 제안을 하고 사실은 이제 좀 절차적으로 지도교육청이나 학부모나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교위나 또 국교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나 논의도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이 며칠간 계속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열려 있다는 거,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게 또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이제 유치원과 초등 단계에 특히 4, 5세의 유아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될지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제안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안을 모색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이 파급 효과가 큰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뭐 합의나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부도 지금 할 말이 교육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차적 정당성 부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관님 혹시 아시는지 아시겠죠? 의제 설정 권한이 지금 아직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아직 안 된 상태지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의 근거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학제, 교원 정책 이런 것들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제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발표하는 바람에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의 권한에까지 지금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에서 많은 의견을 좀 들으시고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듬뿍 장관님과 대통령님께 전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프로에서도 많이 지금 관련 단체에서 오셨는데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의 의견을 받고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갑자기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 정지현 선생님께서 교육부 질문? 네, 이때가 아니면 또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좀 급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한번 간단하게 주시고요. 네,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학제 개편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보 통합 계획도 있고 초등 전일제 이런 계획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론화 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핵심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제 공론화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어느 네? 공론화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교육부가 어쨌든 이 학제 어쨌든, 개편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공론화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사실은 저희는 부모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정책관님 그 우리 플로에서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효율성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플로에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저한테 이제 전달된 게
장혜연 사립유치원 교사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장혜연 선생님이신가요? 예. 의견 주시죠. 예.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라서 제 이름이 나가는 게 좀 두려운데 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만 5세 아이들이랑 오랫동안 생활한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취약연령 하향과 돌봄이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돌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취약연령 하향 목적을 장관님은 출발선 평등이라고 하셨는데 왜 뜬금없이 초등 돌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서는 초등학교에 일찍 보내면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초등 돌봄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입학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장관님께서는 출발선 평등을 조정하는 학교급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나요? 왜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교직 이수를 다 하고 교육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교사 자격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품어주셔서 교사며 교육과정이며 모든 것들을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발선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유치원 의무교육을 통해 출발선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오늘 아이들을 위한 자리니까 토론에 논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교육과정 교사 수급 문제 또 유치원 교사의 문제 등등등 우리가 이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일단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 문제는 추후에 또 논쟁을 하자 그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나중에 장홍재 정책관님도 답변할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이준규 한어총 회장님 계시죠? 예. 의견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3만 2천 개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 종연합회장 이중주입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에도 만 3, 4, 5세 일반 나이로 5살에서 7살까지의 아이들이 많이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덕구 의원님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보면서 또 100대 과제를 이렇게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 통합 이야기 나왔을 때도 교육부에서는
유보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만 5세를 초등학교로 조기 입학시킨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다수의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또한 학회 교수님들이 유보 통합을 주장하고 공약을 이끌어내었을 때는 차별 없이,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등하게 잘 키우자는 의미였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어놨습니다.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아이들의 행복권을 미래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유보 통합이라는 국민이 요구하는데 교육부 장관은 상행성 차표를 국민은 요구하는데 하행성 차표를 들이대면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는, 국민과 정반대로 가는 이런 정부가 정부이며 이러한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부가 교육부다운 교육부냐? 통찰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 대통령, 교육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를 위한 아이? 못자리 농사 밭농사라 그랬습니다. 못자리에서 넉넉하게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서 이식이 되고 육묘가 되어야 그게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홍재 정책관님, 음주운전하는, 역주행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주행하는 교육부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잠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먼저 그러면 네. 예. 오늘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5세 초등 취약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모임 사무국장 임미령입니다. 장홍재 님께 여쭙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역할은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네 아니오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거겠죠? 네. 제가 대답을 하는 격이 됐는데요. 저희가 온 국민이 지금 들들 끓고 있고 대통령님이 휴가를 가셨지만 저희는 용산에서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면 비에 젖고 이 뜨거운 땡볕 아래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뭐 온라인부터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 현장의 교사, 운영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보육과 학생들 전부 다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잠들도 못 잡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벌 떨려서 불면증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실제 경제적인 것으로 추산을 한다면 아마 이 대국민 피해가 엄청난 액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과제도 없었고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정과제 공약에도 없는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들쑤셔 놓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데 교육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부가 안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명확한 안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20%대에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부모, 조부모, 어린아이들의 부모만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의 형제와 그들의 조부모와
수많은 인맥, 그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지지율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왜 자꾸 공론화 얘기하십니까? 공론화 하는 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공론화 하라고 그랬습니까? 국정과제도 없는 정책을 툭 던져놓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사전 브리핑이나 사전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는 거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집권 여당에게도 온 국민에게도 이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빨리 당장 처리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공론화한다고 세금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 세금 내지 않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저희 엄마들이 못하겠습니까? 핏덩이들입니다. 지금 걔네들 만일세 제 손주가 둘인데 지금 걔네들 둘 다 거기에 하나는 2018년생으로 하나는 2020년생으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저 참지 않을 거고요. 올해 세금 낸 거 다 다시 반환해 달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당장 철회. 답은 없습니다.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공론화로 가면 정말 커다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교육부가 아마 이 정권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빨리 여론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면담 신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덕구 의원님하고 강민정 의원님이 지금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교육부 이 장홍재 그 정책관님 질문 의견들 종합해서 뭐 코멘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예.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이나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정책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입학 연령 하향 부분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또 제안이 되었고 또 제안을 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사실은 시작을 하고자 제안됐던 상황이고요. 여한 이제 그게 이제 마치 확정적으로 2015년부터 확정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 저희 불찰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25년부터 이렇게 언론에 제시되는 것처럼 저희가 정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신 의견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나 방안은 국가가 유초등 단계에 얼마나 책임 있게 교육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다양한 대안들, 방안들 모색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의견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책관님도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텝이 딱 30초만 질문할게요. 예,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교육부. 질문은 다 받지 않겠습니다. 의견만 제가 듣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랑 학계의 의견은 면담을 통해서 이미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의 의견, 교육 주체 중에 하나인 교사의 의견은 아무리 요청해도 지금 대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걸 교사 패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교사들이랑 유치원 현장의 의견 언제쯤 수렴해 줄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건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양한 의견 수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당장 날짜를 정해서 어디 한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왜 계속 이야기해도 들어주시지 않는지. 근데 지금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또 여러
단체나 학부모님들, 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꼭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자, 정책관님 뭐 의견 전달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로 하고요. 우리 두 의원님 좀 의견 듣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민정 의원님 먼저 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강민정입니다. 지금 전반기도 그리고 후반기도 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늘 뭐 발표하신 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 꼼꼼하게 조목조목 다 잘 짚어주셔서 제가 거기에 뭐 의견을 보탤 건 없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 목적으로 이제 구교육부가 제시한 게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육부가 지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왕창 깎아가지고 지금 유초, 중, 고등학교 교육 재정이 교육재정 교부금이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잘라내서 이걸 부족한 대학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겠다고 또 강력하게 한쪽에서는 또 목에 막 힘 팍팍 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교육 격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애달프게 고민하면서 막 해법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이런 자기 모순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직접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긴 했지만, 저는 이번에 만 5세 이 취학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을, 전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결코 교육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 정부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다 취해왔던 일련의 정책 그 폭탄들 하고 너무나도 맥이 닿아 있는 그런 현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후 인사청문회 수준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적격성 여부뿐 아니라 정책 관련해서도 이분이 진짜 교육 정책을 끌고 갈 책임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국회에서 따지고 관련된 정책적인 의견들도 충분히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왜 국회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지 이유를 우리 두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덕구 의원님 오늘 토론회 주관해 주시고 큰 의견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덕구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겉으로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나 강민정 의원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29일 날 박순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지 오늘 딱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 만에 42개 우리 단체가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용산에서 매일 집회하고 있고, 그리고 46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함께하겠다고 서명했고요. 그리고 철회촉구 결의안을 약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담당 국장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순애 장관이나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이 인식이 바뀐 건 없다라는 약간의 좀 가슴 아픔이 느낍니다. 여러분, 공론화 하겠다고 했지만 공론화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책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그리고 논의 과정도 제대로 없었던 것,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조중동에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진보 언론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발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분들 말씀 속에서 이게 정책 설계했던 것과 결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럴 때는 철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물론 유보통합이라든지 학제 이런 부분들은 긴 텀으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함께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덕구 의원님 큰 의견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들이 여기 모인 이유, 국회에서 모인 이유가 강민정 의원님이나 강덕구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성을 전달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순 토론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단순하게 경청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그런 입장만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부뿐만 아니라 이 윤 정부 자체가 이 부분을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소망성을 강하게 전달한 그런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가 강덕구 TV, 이 유튜브 TV하고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달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한 3가지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한 댓글은 질 높은 국공립 유치원 제도로 바꿔달라라는 게 이제 의견이 들어왔고요. 조기 교육은 뇌 발달에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도 전달을 해주셨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이제 조기 진학하면 맞벌이 부모들은 이제 비상이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큰 의견으로서 이 댓글이지만 이 만 5세 조기 취학 입학 이 문제가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파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공론화 형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그걸 푸는 것이 맞는 거지, 계속 잘못된 단추를 끝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자와 발제자 토론 모든 걸 통해서 입증된 혹은 주장된 내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오늘 토론에서 담긴 그런 큰 의견들을 다음 주에 상임위, 교육 상임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교육부 장관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전달해 주셔서 교육계의 소망성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발제해 주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 의제와 관련돼서 다 힘있게 힘차게 우리가 몫을 내자,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